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 조국 장관 불법 사찰했던 국정원한테 법원이 국가가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것도 일부 승소이긴 한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5천만 원 액수는 진짜 많은 거예요. 국가 대상 소송에서 2억 했는데 5천만 원 나온 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이거는 그 당시에 이명박의 국정원, 박근혜의 국정원이 조국 장관을 상대로 사찰을 수도 없이 했고 심리전, 뭐 온라인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요 그게 감사원 등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네. 최근에. 네. 그 느낌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의미가 있는 건 국가 배상으로 처음 인정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걸 초점 맞춰야 된다 보고 앞에 말씀 주셨듯이 제가 민주당에 합류한 이유 혹은 뭐 10대들 학생 강의하는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이 심리전과 여론 공작 때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예전으로 돌아가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뭐 이재명 이런 분들한테도 죄다 그 심리전 이런 게 붙어가지고 그걸 젊은 친구들한테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을 팩트로 뭐 현장에서 취재하고 이걸 또 분석, 해석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저는 특히 좀 젊은 친구들한테 이 심리전과 여론전이 어떤 식으로 작동했나,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펼쳤나 이런 관점으로도 풍부하게 좀 전할 네,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이 민간인 시절에 자료까지도 막 탈탈 털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사찰이에요. 네. 이게 지금 국정원이 당시에 조국을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심리전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네,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거는 조국 장관만 당한 게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여러 명이 같이 당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쪽 진영 사람들 웬만한 사람 다 당했지. 예. 안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 예, 많이 당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진보의 지도자로, 민주당 쪽 개혁의 지도자로 클 수 있는 사람에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당시 기억에 나는 게 문성근 배우님한테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공작 작품이 나오니까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추려면서 되게 저급하게 B급 감성으로 만들려 하고, 이게 다 그들의 전략이었거든요. 그 일배를 키워서 분열 조장해오고 지금까지 갈라치기 하게 만든 원흉이 전 이명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 씨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결국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특히 저쪽은 정말 악랄했던 게 지금 결과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까지 갔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당시 민간인 시절에 서울대 교수 그때부터 계속 공격하고 항의 전화해서 쫓아내려 하고, 그때도 딸 신상 털어가지고 괴롭혔거든요. 이게 지금의 조국으로 볼 게 아니라 그 당시 민간인 시절로 봐야 된다.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오늘 주제는 조국 장관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로 한번 가볼 텐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뭐 이제 심리기일고 막 그래서 5분 만에 종료가 되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 DB하는 이유. 저거는 민주당이 아주 긴장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네. 한명숙 총리 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떻게 저렇게 하지? 돈을 안 받았는데 왜 받았다고 만들지? 그거 상상을 못했는데 이미 그 한명숙 전 총리하고 한만호 씨 건으로 당한 일이잖아요. 네. 또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긴장하고 사전 경고하고 정말 똘똘 뭉쳐서 공작을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때랑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눈치를 채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지금 쉽게 표현해서 검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는 이 사람이 유죄인 걸 결론을 정해놓고 달리는 그런 수사이기 때문에 결국 증거가 안 나오면 조작을 하게 되는 사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아까 저 기사 제목처럼 허재영 기자의 기사 제목인데 저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없던 진술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갑자기 나타났다고 실토한 경찰이에요. 이게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그게 뒤집히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면 사실관계가 바뀌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뒤집히잖아요.
그 기술을 쓰려고 한다가 지금 이미 우리 눈치를 채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저 JTBC 보니까 성남 FC의 곽선우 이 사람 직업이 변호사거든요. 이 사람이 검찰에 불려가서 10시간 시달린 뒤에 유일하게 JTBC하고만 인터뷰를 해서 입장이 바뀌어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대가를 받아서 뭐 해줬다 이런 개념으로 바뀐다고. 이런 걸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민원을 기사가. 해결해주고. 예.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유동규가 달라졌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동규를 지금 그 마치 한만호 씨를 검찰이 뭐 데려가서 어떻게 했고 우리가 익히 봐왔던 거잖아요. 법원에 있는 피고를 데려다가 검찰이 출정. 예, 출정이라는 이름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뭐 이러저러하게 했다는 증언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같은 일이 유동규에게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심리전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저들이 모욕주기 3단계라는 수법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게 1단계로 그 사람에 대한 권위 훼손시키고 2단계로 주변 사람 떠나게 만들고 3단계로 그렇게 해서 고립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전 똑같은 그 기술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MB계 사람들이 대거 들어갔고 또 그들이 해왔던 방식들이 늘 그래왔는데 충분히 여기서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보고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기대한 것만큼의 성과를 못 보여줬다라는 식으로 하든지 혹은 어떤 뭐 사법 리스크가 있어 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동원해서 여론을 조성하려 할 텐데 거기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예전에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될 특수부 수사를 해왔던 윤석열 라인의 그 자들이 예전에 막 조작 수사하고 막 그랬던 자들이 다시 윤석열에 의해서 불려 올려지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수사를 맡고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검에 어미준이는 유명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 어미준이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한테 인사 요청할 때 어미준은 꼭 옆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특별히 했다 할 만큼 아주 유명하네요. 어미준은. 그 어미준 나중에 그 전에 한명숙 수사 때 어미준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 어미준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으로 지금 복귀를 한 상황이란 말이죠. 조작 수사 당했다라고 폭로가 있을 때마다 어미준이 등장해요. 쉽게 표현하면 한만호 시즌2가 시작될 조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근데 그러기에는 판단을 진짜 잘못했다 보는 게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찍어내는 그 과정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전선을 구축하려고 할 때 정말 이거는 실책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준석 전 대표 예전에 지지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자신 있으면 검찰 수사 받고 거기서 털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이 이준석을 어떤 식으로 노골적으로 찍어내기를 했는지를 보고 아 이게 검찰 공화국의 민낯이구나 라는 여론으로 바뀐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 사람들이 밈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등 싹 돌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화국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런 거 제대로 판단 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전 결론이 날 거라 봅니다. 저번에 그 KBS가 그 작년 9월 달에 폭로했던 거 한번 봅시다. 요게 당시 이준석 코마 드레이드 대표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조폭이라고 불렸던 그 친구를 검사가 이재명의 비리를 말하라고 압박했다는 그 보도가 나온 적 있었죠. 네. 그때 계속 압박을 해도 불지를 않으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불어요. 그때 검사가 했다는 말이 이거예요. 당신 내가 우습게 보여?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줄게. 당신 와이프, 형, 엄마 내가 싹 다 공범으로 구속시킬 거야. 당신 회사도 전부 탈탈 털 거고 매스컴도 타게 해줄게. 구속 재판만 서너 번 받게 될 거야. 변호사비만 수억 쓰게 해줄게. 이재명 불지 않는다고 이 짓을 했다고 폭로가 나왔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스킬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이거 사실 그게 쉽진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돈을 직접 줬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주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예를 들면 한 총리를 저는 조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뭐 의자에 놔뒀다 뭐 했다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게 1심에서는 무죄 나왔고 2심에서
그 유명한 판사에 의해서 뒤집어지는데 그건 이제 사인 간의 문제일 때는 그런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성남 FC는 구단이잖아요. 시민 네. 구단. 그럼 그 제3자 뇌물이라는 게 그럼 시민이 제3자가 네.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그냥 혐의 없음으로 나와버리면 지금까지 핵은 욕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 가든지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 네, 근데 입증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상황. 근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법원에 달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3년 정도.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다음 총선 즈음에 어마어마한 재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최소 2심까지는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심까지 가 있더라도 그 재판의 내용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사적으로 뭐 10,000원이라도 받았으면 그 보니까 오늘 김혜경 여사 법과 관련한 그게 78,000원이 아니라 108,000원이다 또 이러더라고. 반박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뭐 10만 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다. 그러면 10만 원 때문에 난리 날지 모르나 사적으로 가져간 게 전혀 없을 때 예. 그때는 이거 걸고 총선 치르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이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를 걸고 총선 치르는 겁니다. 밑장 빼기 하면 손목 잘린다 이거지 지금.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찬 대표 출간 기념회에 나오셨던 한명숙 총리는 어쩌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한명숙을 결국 못 지켰다는 어떤 그 것들이 있잖아요. 네. 조작임이 확실한데 네. 그 한명숙 사건에서 이미 돌아가신 한만호 씨가 한 말이에요. 위증 교사를 강요했다. 예. 근데 그때 검사가 어미준인데 이 어미준이 지금 이재명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옆에서 나서서 쉴드 치는 사람을 저쪽에서 두더지 잡기 하듯이 막 때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지켜보는 제3자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앞서서 희생한 사람들, 같이 목소리 낸 사람들 이런 분들을 좀 계속 기억하고 선거철 됐을 때 좀 그걸 잘 반영을 해야 또 사람들의 이 입장이 변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미준의 이력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리해 주신 우리 기자님께 감사하고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한명숙 사건 수사,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한동과 근무했고 대검 수사 지휘과장,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라임 사건 수사를 했고요. 김봉윤이 폭로를 했습니다. 여권 권양 위증을 강요했다고 그러고. 이 여권이 강기정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창원지검 부장검사로 갔다가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니까 다시 중앙지검으로 끌어올린 바로 그 인물, 조작 수사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고, 그건 봅시다. 이게. 검사 야당의 로비, 강기정 잡아주면 보석 제한. 강기정 했다고만 불어라. 그럼 내가 보석으로 빼줄게. 요거 했다는 사람이 지금 어미준인데 그 어미준을 중앙지검으로 끌어올려서 이재명 수사를 맡게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 얘 조작 수사가 하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공신력 떨어지는 거예요. 윤석열은 꽁대가리입니까? 아,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예. 난 저런 자가 아직도 검찰에 남아있다는 게 난 더 신기할 정도예요.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뭐 옛날 이야기지만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해가지고 여기 보면 기가 막혀야죠. 아주 기라성 같은 애들 다 있어 여기. 김기동, 주영환, 정의도, 어미준, 김용식, 그다음에 뭐 한동훈, 이주영 검사도 그때 등장을 하죠. 김봉현 사건 때 네. 이주영이 나가서 변호사로서 그걸 조율했던 거고 나유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카르텔 검사 2,000명 중에서 1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특수부 검사 이 라인들을 보면.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하셔야 돼요. 흔히 우리가 검사 2,000명과 싸우는 게 검찰개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치 검찰과 싸우는 거예요. 네. 완전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적을 키우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온통 드라마에서 검사들은 정의의 사도로 나오더라. 네. 1,000원짜리 변호사에 보면은요. 1,000원짜리 변호사가 전직 검사인데 검사 때 완전히 자기 아버지도 수사해. 나 저거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윤석열이 저걸 봐야 되는데. 그 검사가 자기 아버지 수사를 해요. 이제 그런 검사 있으면 저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남국민 분. 남국민분. 자,
그리고 또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의혹 이거는 뭐 조만간 결정을 할 거라 그러는데 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정도로 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비리적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대장동 사건으로 보면 그게 대장동을 1년 동안 털어도 안 나온다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 소리거든요. 1년이 네. 아니고 2018년부터 털었다니까요. 그러네. 지금 잘 안 알려졌지만 2018년에 정말 무지무지 털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못 잡아낸 거예요. 근데 한동안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검찰이 그 살아있는 권력들 다 수사했다며.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 조작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론에 많이 알려지면 함부로 못해요. 이걸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면 그렇게 못한다고요. 네. 그래서 예고해야 돼요. 네. 예고하고 그리고 그 팩트를 최대한 발굴해내고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총력투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런 팩트, 데이터 잘 찾아내서 그 국감이라든지 혹은 아닌 데서 뭐 언론을 향해서 계속 이런 목소리를 키워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그 구독자분들, 시민들은 계속해서 이런 뭐 네이버 다음 이런 데 올라오는 기사들에 의견 표명하고 거기 막 댓글에 올라온 거 이상한 거 있으면 그거 반박도 하고 그런 무기고 역할 도 이런 유튜브 채널이 하는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 아까 앞에서 얘기 나왔듯이 결국엔 역사는 진보한다고 전 믿습니다. 이재명 대장동을 털기 위해서 투입된 검사만 약 40명입니다. 그거 특검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정농단보다 더 많아요. 네. 결국 못 찾아냈다는 게 그러니까 세상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거예요. 잘 숨겼나 보네. 그게 아니고요. 아무리 들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잘 숨기는 거 불가능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10분의 1 발언 나오고. 지금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 이미 나왔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동규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보석으로 풀어주겠다 같은 소리를 하게 된다면 똑같은 새끼들이잖아. 이재명이 하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거기서 받은 돈을 이재명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늘상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해왔다고. 이 사람 무조건 유죄니까요. 조국 장관 거는 더 장난한 것 같은. 사모펀드 대선 자금으로 시작했던 수사가 나중에 표창장 유죄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님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우리는 벼랑 끝에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완전 공감합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정치인들, 지망생들, 우리 당원들이 힘을 합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고를 더 세게 해야 돼요. 예. 어차피 역사는 진보할 수밖에 없지만 전제 조건이 있죠. 깨어있는 시민들이 네. 적극적으로 싸울 때만 이길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